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 어제에 이어 국내 1호 기록학자 명지대 김익환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익환 교수는 기록이 좋은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록하지 않으면 인생이 남지 않고 흩어져 버릴 수 있다. 둘째,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일상의 기쁨이 된다. 셋째, 기록하면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김익환 교수만의 기록 노하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죠. 국내 1호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번에 교수님 처음 뵀는데 아주 정들었어요. 어제 그제. 고맙습니다. 기록학이라는 거에 정말 내 좀 눈을 뜨게 됐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쓰신 이 거인의 노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책은 참 안 쓰셨어요. 이 책을 쓰시려고 그렇게 네? 아껴두신 건지. 제가 유학 가고 공부해서 교수 되고 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 역할이 엄청 컸어요. 왜요? 엄마가 어떻게? 그냥 교수되라고 얼마나 강요를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제가 명지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은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게 기억납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 원하는 거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버지가 아침마다 10분 낭독 그 정리 잘하라 그거 하신 분이죠.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어찌 보면요, 이게 좀 센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힘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요새 많죠. 정말 큰 문제인데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네, 기록 얘기를 할 때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록을 통해서도 나다운 삶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요즘에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교수 됐으니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쓰라든지 대학자 되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책은 알아서 쓰셔야지 뭐 부모님이 쓰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변명하자면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정말 원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렇죠. 제도 설계하고 법 만들고 뭐 기록관리 법 만들었지, 뭐 세월호 현장 다녔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기록관 아카이브를 만들겠다는 그 마을에 쫓아가고 이제 그런 게 제 삶이었고요. 그게 이제 현실 참여학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걔를 제가 또 기록하고 사니까 걔가 다 누적이 돼 있어서 뭐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제가 책을 퍽퍽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초책이라는 게 책을 써도 뭐 수십 권은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이 거인의 노트에서 왜 거인입니까? 제목에서. 제가 이제 그 기록과 삶을 잘 연결지어서 우리 모두가 삶을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대학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그래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고 유튜브 대학을 운영하는데 거기 수가 온라인에서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주로 온라인하고 줌으로. 네. 이게 지금 뭐 1, 2, 3, 4학기 합쳐서 한 1000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근데 거기에 일기생 이모라는 분께서 부산 분인데 지금도 자꾸 그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울컥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이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은 못하신 거죠. 그런 분 그래서 많죠.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강의를 들으면 전부 메모하게 하고요. 간단하게 요약 메모를 하게 하고 네, 그거를 독서 카드에다가 또 쓰게 해요. 정리해서. 그런 다음에 독서 카드를 큐시트처럼 살짝 봐가면서 말하기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공부한 게 내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선생님께서 한 학기를 하고 놀라신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40대 중반이시죠. 근데 40이 넘으면 다 나는 공부할 시기는 놓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수강소감에다가 내가 이제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 성장 가능한 걸 봤으니까 내가 거인이 돼서 내 어깨 위에 나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무동을 태우겠다. 멀리 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셔서 제가 그 거인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거인이라고 그래서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노트, 메모 기록. 이 수단을 잘 우리 삶에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되고 서로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좀 태워주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런 노트, 이런 의미죠. 메모, 기록을 잘하면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인이면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이게 다 가능해집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은 기록형 인간들이 꼭 됐으면 해요. 특히 학생들요. 제가 그 지난번에 나와서 18시간 공부법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 매일 18시간씩 3개월을 공부하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제가 기록한 걸 또 주말에는 이렇게 말로 해봤거든요. 이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제가 공부 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 공부법 여기에 핵심은 예를 들어서 책을 한 2쪽 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구나 하고 생각을 한번 해주는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생각 공부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자기를 되돌아보면 아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중간에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이 얘기구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요거겠는데 하고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셨죠.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서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메모라는 건 자신이 생각해서 마음속에 남은 거. 개를 쓰는 게 메모지. 책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걸 베껴서 쓰면 메모는 하나만 와요. 기억에 전혀 안 남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거를 보고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제 자기화라 그러는데 자기화한 내용을 손가락 끝으로 메모하는 거. 이게 이제 메모 공부법이거든요. 생각이 전제된 메모를 하고 그래서 메모를 이제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메모한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메모한 걸 보고 그중에 더 핵심이 되는 것만 잘 정리해서 적은 거. 얘가 이제 기록이 되고 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막 기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깨알같이. 이제 그게 잘하는 건가요? 저는 기록을 깨알같이 잘하는 분들 중에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워낙 꼼꼼하셔서 시간을 엄청 들여서 마치 필사하듯이 무엇인가를 해놓는 그 결과물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하던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기록해야 그것이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자면 능력을 성장시키는 기록법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끼는 거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는 적게 할수록 좋습니까?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선 제일 핵심은 얼마나 적게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요컨대 요약을 아주 극단적인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단어 하나로. 그렇습니다. 키워드 뭐 많으면 2개, 절대로 문장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키워드 몇 개만 나열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권하는데요. 보통 책이 한 50쪽 정도가 한 개의 장이라고 치면 50쪽 한 개의 장을 읽고 노트로 치면 한 반쪽 정도만 메모하라. 반 페이지. 네, 반 페이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300쪽짜리 책이면 50쪽이 한 개 장이라고 치면 한 6개 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 장 50쪽을 그렇죠. 3장 메모하는 게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기억하고 자기가 그 책에 대해서 말로 쭉 설명할 수 있는 총량이에요. 3장 이상이 되는 거는 기억에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수준으로 메모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그러니까 적은 양을 메모하라는 건데 그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그 정도라는 거죠. 그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안에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베끼듯이 노트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것이 자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건 교과서를 읽건 간에 그렇게 읽고 들은 거를 최소화해서 메모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자기 안으로 들어온 거, 자기가 이해한 거,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 그것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요약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능력. 요거를 키우면 짧은 시간에 메모와 노트를 하면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일을 잘하는데 필요한 메모나 기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저는 제가 뭘 하면 꼭 기록으로 그냥 남깁니다. 근데 엄청난 기록으로 안 남기고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KBS 라디오 강원국 작가 대담 뭐 인상 좋았음 뭐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런 메모는 하잖아요. 아 누구나 해요? 이거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식사한 거, 뭐 아침에 잠깐 책 읽은 거, 뭐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나는 거. 이제 출근하면 책상에 앉잖아요. 그때 기록하는 거예요. 8시 반 출근 버스, 뭐 아주머니 탐, 시장 바구니, 성실 근면 이렇게 자기의 느낌 같은 것까지 키워드로 저는 써놓는 편이에요. 한 줄에. 그렇게 하면 점심 때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일상 기록을 쓴 사람은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가 이렇게 쭉 영화 보듯이 딸려와요. 기억이 훨씬 선명합니다. 이 일상 기록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저녁 때도 가능하고 자기 전에 일기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일상 기록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자신의 어떤 모습이 영화 보듯이 쭉 연상이 됨과 동시에 이 하루가 지난 과거잖아요. 복귀가 되는구나. 걔가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복귀가 되고요. 느낌상으로는 현재에 엄청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을 읽은 거나 사람을 만난 거나 무엇을 느낀 거나 얘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현재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생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안 잊어버리고요. 이야기를 나눠도 안 잊어버리고. 이 상태가 되는 금방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은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럼 일상 기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일상 기록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일상 기록을 기록만 하지 말고 기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점심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녁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 일기 쓰기 전에 꼭 한번 생각을 영화 보듯이 자기의 과거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제가 권합니다. 자 이걸 하면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꼭 하셔야 될 게 이제 구상기록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이제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핵심 목표로 둘 것인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러니까 작은 행동도 이 메모를 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미리 쓰거든요. 아하. 얘가 구상기록이죠.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얘를 조금 체계적으로 길게 쓰면 걔가 계획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앞서 얘기한 일상기록을 통해서 기록하는 삶을 살면 머리가 뱅뱅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인가 구체적 행위를 하기 전에 구상기록을 하고 가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일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몸에 붙일 수 있게 되죠. 아니 그래서 그 미래가 불안할 때는 경험을 기록하면 효과적이라는 건가요? 미래가 불안한 거는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불안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자기 과거가 기록과 기억에 좀 남아 있어야 그게 나니까 그 방향성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나다움이거든요. 나다움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삶의 연장선이 돼. 다만 우리가 이제 남의 요구에 의해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연장선이 돼 조금 더 자기다운 요 미래를 설계하는 게 이게 이제 나다움을 설계하는 거라서 기록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되면 되게 불안하죠.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회사를 다니고 뭘 하건 나는 그래도 내 구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불안하지 않은데 이제 이거 역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수련해 가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또는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가족 관계나 이 관계들이 우리를 사실은 되게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무감으로만 느껴진다든지 또는 미래에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자기 의심을 하는 남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되게 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관계도 관계 지도처럼 사람 이름을 계속 쓰면서 그를 떠올리고 내가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메모를 통해서 해가면요.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걸 대부분 발견하세요. 근데 그냥 기록을 안 하고 추상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능력 있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관하는 자신의 미래를 구축해 가려면 역시 기록이 핵심이다. 그럼 어디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람 경우는 그렇게 사람 이름을 써놓는 수첩이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고. 네. 그다음에 글을 아무래도 제가 쓰니까 글감을 별도로 글감 키워드만 쓰는 노트가 별도로 있어요. 글감이 떠올랐을 때. 네네네. 글감은 키워드만 예를 들어서 설거지, 눈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작은 사람 이름도 작은 노트고요. 글감 노트 작은 노트입니다. 어디서든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리가 있어요. 다이어리. 아까 일상기록. 네. 다이어리에는 모든 걸 거기다 다 씁니다. 일상기록 쓰시고 구상기록도 거기다 쓰고요. 뭔가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록은 거기다 쓰고 그리고요. 이 얘기는 제가 메인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중요해서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떠올리는 거.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래요? 사람 관계를 좋게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록 말고 제가 쓰는 몇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 지도예요. 그래서 그건 조그만 노트를 쓰는데 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친구, 그다음에 이렇게 일관계로 강 작가님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름을 그냥 쭉 써놓고 있습니다. 친구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그래서 가끔 걔를 들춰봐요. 들춰보면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가 제가 기록의 시간이라고. 저는 딱 정해놨어요. 매주 토요일 날이면 제가 한 기록들, 지금 말씀드린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제 수첩들, 그런 거를 이제 쭉 보는데요. 1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근데 막 입가에 미소가. 일주일을 총 이게 결산하세요? 결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데 저로서는 되게 즐기는 시간이죠. 내가 너를 한번 생각했다 하는 표식이라고 봐요. 전화라도 한번 하면 좋겠네.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쓰여진 노트를 한번 뒤적이면서 글을 떠올린다든지. 그 사람은 모를 텐데.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이제 스스로 이렇게 환대의 관계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를 환대할 수 있는 것도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근데 쭉 얘기 들어보면 주로 오프라인 쪽 수첩을 직접 쓰세요. 그 온라인 요즘에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요. 옛날 분이라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취향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쓰는 것도 볼펜을 잘 안 쓰고 만년필을 주로 써요. 옛날 분이시고. 네. 그러니까 종이에 그 만년필 촉이 닿는 그 느낌하고 소리. 약간의 사각사각 소리. 그거를 듣는 기쁨에 사실 책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한참 읽고 얘를 사각사각 쓸 테니까. 근데 이 방송 듣다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고민이 많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막 있죠. 남한테 말하기 힘든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기록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국면들을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 기록, 구상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은 자기 이렇게 내면에 있는 것을 기록으로 끄집어내는 유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게 구상 기록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에 있어서 괴로워 또는 고민이야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각 기록에 해당해요. 생각의 일부군요. 감정도.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를 기록이라는 형태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은 또는 그것을 너무 기억하기 싫다는 것은 감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게 감정의 세계로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내 감정이 이래라고 명확하다고 느끼기 십상인데요. 실제로는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두렵고 뭐 하여튼 무엇이 잘못 싫고 알 수도 있고 왜곡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상태를 기록을 하는 것은 자기 정리에 엄청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얘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묻는 게 좋아. 묻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반드시 남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는 기록을 해서 꼭 그것을 직면하시고 풀어내시는 게 좋다. 이제 저는 그런 권유를 하고요. 요걸 하실 때 해야 될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종의 이렇게 표처럼 무엇을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양식 같은 걸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빴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고민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배경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다음에 직접적인 원인. 이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뭐 방법 1, 2, 3 이렇게. 일의 방법을 쓸 때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당 고민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표출할 때 어떤 영역들을 쓸 것인지를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답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보시면요. 요게 이제 이성의 작동이에요. 기록을 함과 동시에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성이 작동. 이성적 어떤 판단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가능해지니까 감정과 이성을 잘 합쳐서 뭔가 바람직한 선택을 하고 수 있겠네요. 해석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같은 걸 기록이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최근 예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돈을 떼었다구나 할까? 그러니까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나가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1,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이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누적시키면.
당연히 뭐 걱정도 엄청 되고 그다음에 뭐 화도 엄청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그냥 메모를 당연히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선 나눴습니다. 하나는 돈이 몇 천만 원이 증발된 그 원인을 찾을 경우와 찾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찾았을 경우에 실제로 오는 경제적 이득과 이제 그것에서 오는 어떤 뭐 시간을 투여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것을 찾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뒀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 2, 3안으로 저한테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돈의 손실은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쭉 메모를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메모의 결론은 문제시하지 않고 잊기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기능을 수행할. 이게 빠졌다는 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요, 지출 결제라는 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지만 지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래서 요 돈을 몇천을 손해본 대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성적 결론을 내리고 그걸 하고 나니까 거기서 본 손실과 사람에 대한 조금 아쉬움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성을 찾고 실행을 하다 보면 뭐 용서도 하게 되고 좀 부정적인 마음도 억누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도 경험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책에도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다들 기록을 일상으로 사용해가면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연 3일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1호 기록학자 명지대의 김익환 명예교수였습니다.